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장 액체, 고체, 상평형에서 지난 시간에 증기압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고체와 상평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결정의 구조 한번 보세요. 고체는 특정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구조를 이렇게 단위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기본 단위를 단위세포라고 합니다. 7전개라고 해서 7개의 기본 구조가 있는데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7개의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여기 보이나요? 큐빅이라고 해서 입방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 입방체 중에서도 우리는 3개 해볼게요. 여기 하나씩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매 꼭지점마다 8개의 꼭지점마다 있는 야를 뭐라고 하나요? 단순 입방 구조.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단순 입방 구조의 가운데 몸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채심 입방. 됐나요?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건 똑같은데 각 면이 총 몇 개죠? 네, 6개의 면에 이렇게 앞뒤 위아래 해서 면에 있는 걸 면심 입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색깔을 왜 다르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뜻보다는 이러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 자리에도 똑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꼭 알고 가야 될 말이 있어요. 배위수. 됐나요? 한 개의 원자와 직접 접하고 있는 입자수.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직접 접하는. 얘랑 직접 접하고 있는 게 뭔가요?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완전 인접한 거 보이나요? 이렇게 직접 접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그게 배위수요. 직접 접하고 있는 입자의 수. 이 단순 입방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시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로 여기 접하고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은 그치 아래도 있는 거 보이나요? 근데 이거는 반복되는 구조를 잘랐기 때문에 참 못 그리는데 여기 했을 때 여기에도 똑같은 위치가 오겠죠. 위에도 똑같은 거 느껴지나요 혹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기 됐나요? 여기 또 왔을 때 여기 됐나요? 그래서 앞뒤 좌우 위아래 각각 2개씩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 입방의 경우 직접 접하고 있는 입자 즉 배위수는 6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뒤에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또 해봅시다. 제일 먼저 단순 입방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해야 될 게 좀 심플해요. 이름 뭐야? 단순 입방이야? 어디 있어? 그래. 각 꼭지점에 있는 게 단순 입방이야? 오케이. 그럼 각 꼭지점에 있어.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 다음 단위 세포 속 입자수, 배위수, 공간 점유율, 그리고 뭐 하나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R과 L의 관계. 됐어?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끝이에요. 근데 단순 입방 구조네. 어떻게 생겼어까진 금방 보여요. 여기 항상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좀 당겨놨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단위 세포 속 입자수, 배위수, 공간 점유율, R과 L의 관계. 요것만 알면 돼요. 배위수, 공간 점유율. 됐죠? 요것만 알면 돼요. 우리 요까지만 아는 걸로 해봅시다. 자, 꼭 각 꼭지점에 있대. 배위수는 아까 했죠? 어떻게 했냐면 얘를 기준으로 인접한 거 하나 둘. 여기 좌에 하나 있으면 여기 위에도 하나 있겠지. 여기 앞으로 있으면 이쪽으로도 하나 있는 거 확인했죠? 아래로도 있으면 위로도 있는 거. 그래서 배위수 6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잘 보이려나? 배위수 6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단위 세포 속 입자수인데 이거는 외워도 되고 매번 할 때마다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까지 그려. 쌤 미술을 진짜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봐봐. 그럼 총 여기 4개, 얘 하나를 요렇게 아랫면만 하나 둘 셋 4개가 자르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그럼 아랫면만 절반을 4개가 자르고 있으니까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씩 계산돼요. 됐나요?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씩 계산돼요. 좀 지워볼게, 편의를 위해서. 됐죠?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씩 계산되는데 그게 몇 개인가요? 각 꼭지점마다 있을까? 8개. 그래서 단위 세포 속에 입자수는 1개 있다고 말해야 돼요. 됐나요? 공간 점유율 이제 가볼게요. 얘의 의미는 간단해요. 이 큐빅 입방체 부피에 내가 원하는 알갱이가 얼마나 들어있냐예요. 여기를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데 항상 이 가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지름을 R, 입자의 반지름을 R, 입방체 단위 세포의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이 입방체 정육면체는 L 곱하기 가로 세로 높이 L 곱하기 가로 세로 여기 L 됐나요? 그래서 L 세제곱이 돼요. 어딨어? L 세제곱에 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L 세제곱에 나와서 우리가 차지한 입자의 부피는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입자 하나 부피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이렇게 R이라고 했을 때 구의 부피는 뭔가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구의 부피요. 그게 몇 개 있다고? 1개. 이렇게. 그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L과 R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L과 R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너무 쉽네. 요렇게 인접하고 있죠. 요렇게 인접한 거 보여요? 요게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 그러면 이 R이 L이죠. 뭐 L에 대입하든 R에 대입하든 편할 대로 해서 정리하면 6분의 8가 나와요. 요것도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6분의 8 나와요. 52%. 그 다음은 채심 입방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가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채심 입방에서도 이름 채심 입방이네. 구조 어떻게 생겼어? 됐나요? 단순 입방처럼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건 똑같은데 몸통 정 가운데 요 그림이 좀 더 편하죠. 이렇게 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됐을까요? 그때 역시 알아야 될 건 단위 세포당 입자수, 그 다음 배위수, 여기 공간 점유율, 그리고 R과 L의 관계.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단위 세포 속 입자수 해봅시다. 아까 꼭지점에 있는 건 하나가 얼마랬죠? 그치, 8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8개 있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 더 있는 게 채심이거든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개 있는 효과가 납니다. 됐나요? 배위수 한번 볼게요. 배위수가 뭐였죠? 가장 인접한 거였죠. 잘 보세요. 여기 아까는 여기 단순 입방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가 최대한 붙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에 들어옴으로 해서 얘네 둘은 멀어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가운데와 이 꼭지점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기 이렇게 아래로 4개 이렇게 역 피라미드 2개를 엎어 놓은 것처럼 여기가 제일 가까운 이렇게 여기 각 꼭지점 이 가장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래서 배위수는 8이에요. 이해될까요? 아까 단순 입방은 이렇게 축처럼 있었잖아. 됐을까? 이제 공간 점유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됐어요? 역시 우리 단위 세포의 한 변 길이를 R, 반지름 L,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격자의 부피는 변하지 않죠. R 세제곱 분의 공간 점유율 해볼게요. 왜 이러지? L 세제곱 분의 됐죠. 역시 이거 해볼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이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곱하기 2죠. 이제 r과 l의 관계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이 꼭지점 얘네 둘이가 붙어 있고요. 맞죠? 이렇게 붙어 있죠. 얘네 둘도 인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얘네 둘 붙어 있죠. 이해될까요? 얘랑 얘가 실제로 얘 세 개가 이렇게 맞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R 더하기 R 이만큼이 몇 R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R이라고 이렇게. 됐나요? 이 길이가 뭐예요? L이죠. 이제 피타고라스를 좀 써볼게요, 쌤. 쌤이 피타고라스를 좀 써볼게.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이 직각삼각형이죠. 1대 1대 여기 루트 2L 맞나요? 그 다음은 쌤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루트 2L 여기 L 제곱 2L 제곱 더하기 L 제곱은 여기 이게 루트 3L이 돼요. 그래서 4R은 루트 3L 뭐 어디든 좋아요. 대입해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8분의 루트 3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면심입방 하러 가봅시다. 그 전에 조밀 쌓임이 나와 있는데 쌤은 갔다 올게요. 쌤은 면심입방부터 하고 올게요. 면심입방부터 쌤이랑 해봅시다. 면심입방도 똑같습니다. FCC라고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면심입방부터 해볼게요. 면심입방 역시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일단 각 꼭지점 여기 기본 옵션으로 달고 이제는 가운데가 아니라 각 면에 박아 볼게요. 됐나요? 세포의 중심에 단위 세포의 난 이런 말이 참 어렵더라. 그냥 각 면에 박아 볼게요. 그게 면심입방.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역시 알아야 될 건 단위 세포 속 입자수, 배위수, 공간 점유율, 그리고 여기까지만 확대할게요. 면심입방 보이는 게 편하겠다. 여기 좀 수줍게 쓸게요. R과 L의 관계.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입자수 해봅시다. 입자수. 여기 역시 꼭지점은 하나가 8분의 1 했죠. 8개. 됐나요? 면의 가운데 있는 건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합치면 하나가 온전히 다 있잖아요. 그걸 위를 이렇게 탁 잘라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만 있는 게 이해될까요? 그게 면의 수 하나 둘 셋 위아래 좌우 앞뒤 면의 수 6개 해서 총 4개. 참고로 모서리에 있는 거는 몇 개게요? 모서리에 있는 건 4분의 1 해주면 돼요. 됐나요? 뭐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직접 잘라봐도 되는데 됐어요. 일단 입자수 4개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 배위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을 봐볼게요. 여기 면에 있는 게 양 꼭지점에 있는 거랑 맞닿아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면에 있는 건 이렇게 이 각 꼭지점에 있는 거랑 맞닿아 있어요. 됐나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쌤이 여기를 중심으로 봐봅시다.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 좀 지우고 갈까? 다시 가볼게. 잘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가볼게. 맞닿아 있는 거 면에 맞닿아 있댔죠. 하나. 그럼 요쪽 면도 있겠죠. 둘. 앞쪽 면도 있겠죠. 셋. 넷.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리지? 여기 자 쌤을 따라와 볼래? 이게 이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요걸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색으로 했네 또. 이거를
너무 색을 화려하게 쓰죠. 이거를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를 이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색칠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요 평평한 요 한 면에 이렇게 4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있겠죠. 이 위에 점에 크기가 여기요. 됐나요? 그 다음 하나 더. 요 축으로도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도 있다는 거지.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축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평면에 4개, 그 다음 거기에 수직한 평면에 다시 4개, 거기에 수직한 평면에 다시 4개. 그래서 베이스 12개예요. 이거는 쌤 여러분들하고 다시 수업할 때 모형이 있으면 들고 갈게요. 아니면 이거는 면시미빵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봐도 좋아요. 그 다음 R과 L을 관계해봅시다. 여기 보이나요? 이게 서로 맞닿아 있죠. 반지름 R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R 됐나요? 총 몇 R이요? 4R. 여기는 1대1대 대각선이죠. 루트 2L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역시 공간 점유율을 계산하면 격자의 부피 L 세제곱분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요 R 자리에 요 관계를 집어넣고 개수는 몇 개였어요 아까? 입자수는 4개니까 4를 곱한 거죠. 됐나요? 그러고 이제 앞을 돌아갈 텐데 지금 채심이빵, 면심이빵 그리고 단순이빵, 채심이빵, 면심이빵을 배웠는데 그중 뭐가 가장 입자 점유율이 높았나요? 자, 면심이빵 74%죠. 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채심이빵 68%죠. 단순이빵은 52%죠. 면심이빵이 가장 빽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쌓아보면 면심이빵으로 쌓는 게 가장 조밀하게 쌓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조밀하게 쌓인 거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조밀 구조예요. 조밀 구조. 최조밀 구조라고도 하고 뭐 최밀 구조, 최적 구조라고도 하기도 여기 적혔네요. 하기도 해요. 얘의 의미는 뭐라고? 가장 빽빽하게 했다고. 그래서 얘는 그중 하나가 면심이빵이었죠. 좀 쉽게 생각하려면 면심이빵이랑 베이스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가장 빽빽하게 쌓인다는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공간 점유율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가장 빽빽하게 쌓인 구조라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2개가 소개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일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하나를 빽빽하게 쌓아보세요. 이렇게 쌓을 수 있겠죠. 포켓볼 치듯이. 맞아요? 이렇게 쌓일 거라고. 이 포켓볼 우리 쌓을 때 이렇게 쌓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 그 다음 가보세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뭐가 생기냐면 여기 구멍 생기죠. 맞아요? 여기 2개를 채우면 여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공이 차지하면 밀어내니까. 그럼 여기를 못 채우면 다시 여긴 채울 수 있죠. 여기를 그럼 못 채우죠. 그럼 여긴 다시 채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못 채우죠. 밀어내니까 여기 채울 수 있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B 종류와 C 종류 2개로 나뉘어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럼 당연히 빽빽하게 쌓으려면 B 혹은 C에 빠짐없이 쌓겠죠. 그럼 난 먼저 B에 쌓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쌓야겠죠. 그럼 다시 공간은 2개가 남아요. 봐, 여기 구멍이 있지. 여기 채우면 여기는 못 쌓겠지. 밀어내. 얘가 차지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는 다 못 쌓겠지. 그럼 다시 여기는 쌓을 수 있죠. 그럼 다시 여기는 못 쌓지. 여긴 쌓을 수 있죠. 여긴 못 쌓지. 여긴 쌓을 수 있죠. 이렇게 다시 A와 C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구멍 종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A, B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 구멍에 쌓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난 다시 A에 쌓을래. 혹은 나는 아니 C에 쌓을래. 그래서 이렇게 다시 A에 쌓은 구조와 C에 쌓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A, B까지는 똑같았고 그 다음 다시 A가 반복되죠. 그럼 다음 어디 쌓겠어요? B. 얘는 A에 쌓고 B에 쌓고 그 다음 C에 쌓죠. 그 다음은 다시 구멍이 A, B, C. 요게 면심입방이에요. 요게 육방조밀이에요. 육방조밀 싸움, 육방조밀 구조라고 해요. 됐나요? 면심 입방 구조를 다른 말로 입방조밀 싸움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말이라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빽빽하게 쌓을 수 있는 조밀 구조, 최적 구조, 최조밀 구조라는 거예요. 요렇게 쌓는 게 빈틈없이 쌓는 거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볼게요. 여기 하나 나와 있던데 여기 보세요. 면심입방을 기준으로 면심입방 면들을 다 모아봐. 하나가 이 빈칸에 갔죠. 얘를 A 구조라고 하면 얘가 B 구조가 됐지. 그리고 다시 하나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C가 쌓이죠. 그 다음 다시 여기 쌓이고 여기 다시 B 오고 C 오겠죠. 그래서 ABC, ABC 입방 조밀 싸움 구조가 면심입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다양하게. 이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단위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입방 조밀 싸움은 면심 입방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이번엔 육방 조밀 구조에 대해서 해볼게요. 역시 배위수나 맞죠? 그 안에 있는 입자수는 가장 빽빽하게 쌓은 입방 조밀, 그러니까 면심 입방과 같은 거예요. 가장 빽빽하게 쌓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면심 입방이랑 육방 조밀. 됐나요? 그래서 배위수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단위세포에 들어가는 입자수 이런 건 동일해야 돼요. 다만 다른 게 쌓는 모양이 달랐으니까 기준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 아까 당구공 쌓듯이 포켓볼 쌓듯이 쌓은 거 기억나나요? 그걸 요렇게 이 기준에서 볼게요. 요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됐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옆으로.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볼게요. 됐나요? 단위세포 속 입자수 한 번 더 증명하는 거예요, 쌤이 지금. 됐나요? 단위세포 속 입자수 한 번 더 증명하는 거예요. 먼저 1개 곱하기 3이라고 되죠. 이게 요 가운데요. 이 1개짜리가 이렇게 3개 있는 거 보이나요? 됐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는 뭐냐면 위에 요 면 2분의 1 곱하기 2예요. 됐나요? 그 다음 요 각 모서리 요 120도로 잘린 거 보이나요? 그러면 3등분 낸 거고 위아래 토막 내서 6분의 1.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랫면에도 해서 12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요렇게 이해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육방조밀 구조인 걸 알면 돼요. 이게 육방조밀 구조야. 맞아. AB가 반복됐어. 배위수랑 입자수는 입자수 면심입방처럼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면심입방처럼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점유율까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빽빽하게 쌓은 구조니까. 됐을까요? 요걸 잘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잘 보세요. 단순입방, 채심입방, 면심입방, 그리고 육방조밀까지. 육방조밀 이렇게 좀. 요 4개에 대해서 배위수, 다음에 단위세포 속 입자수, 공간 점유율, R과 L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보고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된 표는 쌤 학교 가서 같이 쌤을 해봅시다. 쌤 틈새 자리는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앞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NaCl이라든지 뭐 CaCl 같은 이온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쌤이 너무 무리하게 넣은 것 같아.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가볍게 상평형만 하고 갑시다. 네, 상평형은 별거예요. 별건데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를 각 상태에서 여기서 상태라고 하면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가장 나타내는 안정한 상을 그린 거예요.
됐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요 온도에서 특정 온도, 특정 압력에서 얘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점을 안다는 의미는 온도를 안다는 의미고 압력을 안다는 의미예요. 됐을까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상평형 점을 주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요 점이 있으면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을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증기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 됐나요? 그럼 상평형에 존재했던 건 증기압이 외부압이랑 같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증기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외부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P점을. 가로축은 온도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런 곡선이 있는데 여기선 여기선 딱 두 가지 용어만 알고 갑시다. 삼중점이랑 인계점. 삼중점은 여기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뭐 요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어떤 상태인지는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기만 하면 돼요. 임계점 요거 하나 더 배워봅시다. 임계점 여기요. 여기 임계점이 의미한 바는 여기 끊겨있죠. 왜 끊겨있냐면 임계점 이후의 온도 압력에서는 액체상도 기체상도 아니요. 제3의 또 다른 상이 나타나요. 또 다른 상. 됐나요? 그래서 액체다 도 틀렸고 기체다 도 틀렸어요. 또 다른 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서로 밀도가 같아지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 좀 자세히 해놨네요. 원래 기상과 액상이 있는데 여기 초임계상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계점을 나타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상평형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돌아오면 하기로 합시다. 하나만. 다른 거는 고민되는 게 없어요. 상평형은 여기 고체랑 액체, 여기도 고체랑 액체 경계가 음의 기울기를 가질 거냐 양의 기울기를 가질 거냐로 나뉘어요.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여길 기준으로 올려보세요. 너무 기울기를 급하게 그려가지고 여길 기준으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더 빽빽하다는 말이죠.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졌단 말이 이해되나요? 빽빽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액체네. 음의 기울기라는 말은 이런 건데 이게 음의 기울기라고? 이거는 밀도가 뭐가 큰 거예요?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액체가 쭉 올리면 더 압력이 커지면 밀도가 커지는데 고체보다 액체가 커졌다는 얘기죠. 압력을 높였을 때 빽빽하게 만들었을 때 액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밀도가 고체보다 액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의 기울기는 여기서 올려보세요. 똑같은 지점에서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올리니까 빽빽하기가 고체가 더 빽빽하다는 얘기죠. 액체보다 고체의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겠죠. 됐나요? 그걸 유념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나타낸 건 물이랑 하나 더 밖에 없어요. 쌤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소였나? 하여튼 물이랑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의 기울기면 물이구나 생각하는데 물질이 뭔지 묻지 않을 거예요. 조건을 읽고 여기 이 곡선을 찾아내는 힘이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나머지는 돌아오면 쌤이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